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유선생의 유선생입니다. 기초치과 시간이고요. 드디어 기초치과 마지막 단원 8단원 예방치의학 하겠습니다. 그 범위가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아서 금방 진도 나가긴 했는데요. 뭐가 중요한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정리해 가시면서 문제 풀어보시면은 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8단원 들어갔고요. 8단원은 이제 예방치의학에 관한 겁니다. 그 치과에 있어 임상시에 가장 중요한 질환 중에 그 한 가지가 그 충치, 치아 우식증하고 그 치주 질환의 풍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충치와 풍치를 예방하기 위한 구강 질환의 관리법으로 이제 한번 보면요. 올바른 칫솔질하고 그다음에 구강 질환의 조기 발견, 그다음에 6세 이전의 아동들에게 그 치아 불소 도포를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상수도의 불소 도포, 그다음에 개인 위생 등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구강 질환 관리 예방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는 올바른 칫솔질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거 올바른 칫솔질로 골라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충치 예방 보겠습니다. 충치 예방법으로는 이제 여기서는 불소 이용법이라던가 치면 열구 소화 전색법, 그다음에 또 올바른 칫솔질을 통한 예방, 그다음에 식이 조절을 통한 예방 등이 나와 있어요. 일단은 불소 이용으로는 그 상수도에 불소를 타가지고 이제 그 음용을 함으로써 예방이 되는 것도 있고요. 전문적으로 그 돌소를 도포시킴으로써 이제 충치를 예방하는 방법. 그다음에 그 치면 열구와 소화 전색법은 열구와 그 소화라는 그 부분이 유난히 충치가 잘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를 아예 레진으로 메꿔가지고 충치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올바른 칫솔질, 이게 그냥 올바른 칫솔질이 어쨌든 가장 효과적이면서 기본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식이 조절로서 당분이나 탄수화물의 섭취량을 줄임으로 충치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음료수 불소 화법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시는 그 수돗물에 그 1ppm의 농도로 불소를 넣어서 예방하는 방법이고요. 그 이제 1ppm이 넘어가면 또 너무 과해서 안 되겠고 그 1ppm 정도가 딱 적당하다고 해요. 그래서 1ppm 농도로 불소를 넣어 예방하는 방법인데 그 불소의 역할 자체가 그 치아의 그 사기질 형성 시에 불소가 이제 들어가주면 거기 그 충치에 대한 그 저항성을 갖고 있어서 그 충치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어린 아이들에게 불소 도포를 시켜주면 좀 더 효과가 더 좋겠죠. 그래서 충치에 있어서 60% 정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은 전문 불소 도포법 있겠습니다. 상수도에 그 불소화가 되지 않은 지역이나 아니면 좀 더 이제 그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예방률이 50% 정도가 됩니다. 이게 근데 불소 자체는 그 적당히 이제 섭취를 해야 좋은 거지 너무 또 과하게 불소를 해주면은 더 안 좋은 효과가 나타난대요. 그래서 불소를 과량 섭취하게 되면 반상치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아까 위에 드린 그 식수 음용에서도 1ppm 이상이 되면은 이게 과하게 섭취가 되면서 반상치가 생기게 됩니다. 이 반상치가 뭐냐면 치아 표면에 유백색의 줄무늬가 나타나면서 치면 전체가 백색의 얼룩 모양이 되는 게 반상치입니다. 그래서 과하면 좋지 않다라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은 불소 용액 양치 사업입니다. 상수도에 음용하는데도 불소를 넣겠지만 그 0.05% 퍼센테이지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0.05%의 불화 나트륨 용액입니다. 이 불화 나트륨 용액으로 그 1분 동안 양치를 한 다음에 뱉어내는 건데요. 집단적으로 이제 그 있는 학교 같은데 학교의 그 보건 사업으로도 많이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러한 그 보건 사업의 장점이 뭐냐면 그 학업에 지장이 없고 단시간 내 할 수 있으면서 아이들도 쉽게 그냥 우물우물 그 넣었다가 뱉기만 하면 되니까 쉽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전문 기술이나 장비 기구도 필요 없고 전문가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학생들 스스로에게 하게 하니까 함으로써 그 책임감을 조성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불소 용액 자체도 만들기가 쉬워서 이제 널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소 용액
양치 사업의 장점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치면 열구와 소화 전색법입니다. 충치의 시작이 이 열구와 소화라는 부분에서 시작하는데 이빨에 보면 그 가운데 쏙 들어가서 움푹 패여 있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에 들어있는 그 식초산이 치아를 녹여서 썩게 하는 원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공적으로 레진으로 그 부위를 막아가지고 아예 썩을 환경을 없애주는 겁니다. 치아 우식증 자체는 그 발생하는 요인 자체가 그 음식물 같은 잔여 찌꺼기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구강 내의 세균에 의해서도 그다음에 음식물 종류와 당분의 섭취에 의해서도 우식증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뭐 당분이라고 하면 설탕이나 메가당, 엿이나 전분 같은 것을 말하고요. 또 타액의 분비에 의해서도 발생 요인이 되는데 타액이 너무 저하됐다거나 아니면 당질과 점성이 너무 높다거나 할 때는 치아 우식증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좀 알아두세요. 타액이 저하되거나 당질과 점성이 높을 때 우식증이 발생된다. 그다음에 치아의 형태학적 특성이나 배열, 유전, 인자에 의해서도 우식증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치아 우식증의 발생 요인 시험에 가끔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랄게요. 그 다음에 그 칫솔질 자체가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칫솔질은 그 치면의 그 세균막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식후 3분 이내, 3분 이상, 하루 3회 333 요법으로 이제 실시를 하고요. 정기적으로 6개월마다 검진을 해주면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치주 조직병의 예방 보겠습니다. 치주 조직병의 예방에서 보면은 그 치주 조직병이 이제 풍치를 말하는 건데요. 그 풍치의 원인이 치면의 세균막, 치석, 또 음식물의 침착, 치열의 부정이나 불량 보철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그 치아 주위 조직에 생기는 일체의 그 질병을 다 치주 조직병이라고 하고요. 이게 어린아이들은 또 풍치 같은 게 생겼다는 말 못 들어보셨잖아요. 이제 사춘기부터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년층 노년기에 그 치아를 발치하게 되는 그 원인이 되는 게 바로 이 풍치죠. 치주 조직병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에는 1차 예방과 2차 예방, 3차 예방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1, 2, 3차에 어떤 방법들이 쓰이고 있는지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예방은 일단 그 발생 자체를 방지하는 거예요. 예방을 방지하는 거였기 때문에 예로는 그 건강 증진이나 도서관 급수의 불화, 그다음에 학교 불소 양치, 그다음에 칫솔질, 전문 불소 도포, 식이 조절, 치면 열구 전색, 치면 세마 등으로 아예 그게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이 1차 예방이고요. 2차는 이미 병이 생겼다 하면은 그 병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그거를 막아주는 게 2차 예방입니다. 그래서 범낭질이나 상아질까지만 진행된 치아 우식 병소의 충전, 그다음에 치은염 치료 등이 2차 예방이 들어가겠고요. 3차는 이미 병이 다 진행이 됐다 하면은 그 병을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제 회복기 관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실 기능 재활의 치수병을 치료한다거나 치아를 발거, 의치 보철, 그다음에 진행 치주병을 치료하는 게 3차 예방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구별해서 예시에서 뽑을 수 있도록 예문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치아 교정을 3차 예방에 있어서 치아 교정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치아 교정의 목적을 보면은 심미적으로 이제 이빨이 이제 어긋나 있으면 안 좋으니까 심미적인 그 목적도 있고요. 저작, 또 발음의 개선, 구강 질환을 예방하고 치아 주위 조직의 건강을 증진시키면서 부정교합에 따른 장애를 제거시키고 또 악 안면의 이상이나 기능을 제거하기 위함이 치아 교정의 목적입니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교정을 했을 때 그 교정 후의 부작용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미한 잇몸 염증과 잇몸 퇴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치근의 흡수, 치아 표면의 탈회, 턱관절의 장애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 부작용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진 않겠지만 이러한
부작용도 함께 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초치과 이렇게 해서 다 알아봤는데 장시간 같이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몇 문제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어려운 부분 많진 않으니까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그 몇 문제 다 맞으실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과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